오늘 장에서 반응할 섹터와 종목 이슈 통해서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모아랩 컴퍼니 김민성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만나볼 텐데요. K뷰티가 이끌었다 중소기업 수출 3년 만에 반등이란 기사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어제 화장품주가 장 초반에 상당히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메리트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조선업도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가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화장품 산업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수출에 대한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실적이 잘 찍히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이어질 수가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데이터만 보더라도 이제 수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4.9%가량 성장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치로는 1,151억 달러, 이제 한화로는 약 165조 가량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또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경기 자체도 많이 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에 대한 영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메가 사이클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실적에 대한 데이터를 쌓기 시작을 하면서 모멘텀 자체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이클, 실적이 잘 찍히면서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는 기업들은 좀 장기적인 사이클로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이제 수출 데이터 중에서도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단일 품목으로 최초로 해서 60억 달러를 돌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는 약 8조 6,200억 가량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최초적으로 화장품이 가장 많이 팔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품에 대한 산업은 주가가 올라가다가도 이제 실적이 안 찍히니까 위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가장 컸었던 이유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을 빠르게 이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화장품에 대한 산업 자체가 모멘텀이 좀 위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기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실적도 제대로 찍히지 않다 보니까 기대감뿐만으로는 주가가 부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미국에 대한 새로운 체제 개선을 통해서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바라보던 화장품에 대한 시선이랑 이번에 바라보는 화장품에 대한 시선은 굉장히 명확하게 다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변압기라든지 전력망 교체에 대한 데이터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여기에 대한 수주도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자동차에 대한 판매량도 늘어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이제 수출 데이터가 높아지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이제 변화를 유의미하게 끌고 갔었던 건 아무래도 화장품에 대한 데이터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하고 이제 중국 수출보다 오히려 미국에 대한 수출량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이런 실적에 대한 메가 사이클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화장품 K뷰티에 대한 열풍이 이어지고 있을 때 실적이 찍히면서 추가적인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되는 화장품주 첫 번째 섹터로 먼저 점검을 해봤습니다. 요즘 이 주변 분들을 보면 뭐 다이소에서도 화장품을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주 안에서도 좀 중소형주 위주의 트렌드로 바뀌고 있나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중국 의존도를 탈피했다라는 점인데 이제 미국 시장을 뚫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화장품의 본토, 화장품의 메카인 유럽 시장도 이제 뚫을 수 있을까 궁금한데 유럽 쪽에서도 이 국내 기업들 경쟁력을 선보일 수 있을까요? 네,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K뷰티에 대한 좀 기술력 부각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프랑스를 제치고 1위 국가인 기업도 일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K뷰티에 대한 인기는 끊임없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부터 이미 프랑스를 제치고 화장품 수출 1위 데이터를 기록을 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좀 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1위고 이제 1위를 위협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미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화장품의 수출 데이터가 계속해서 빠르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프랑스 하면은 화장품이다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프랑스를 위협하고 있는 게 한국이기 때문에 그만큼 K뷰티에 대한 좀 위험이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K뷰티를 더욱더 많이 좀 더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랑스 화장품을 위협하고 있는 K-뷰티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는 또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6G가 나왔네요. 세계 최초로 200배 빠른 6G 시연 성공했다라는 기사를 가져와 주셨는데 어제 전반적인 섹터들이 조정이 좀 나와줬는데 이 6G 섹터만큼은 굉장히 굳건했거든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6G에 대한 개발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래 기술에 대한 모멘텀을 봤을 때 이제 6G는 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번에 좀 세계 최초로 200배 빠른 6G 시연에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한 상용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흐름은 어느 정도 체크를 해야겠지만 여기에 대한 속도 개발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여줬다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만 했었던 6G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는 현실화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체크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6G에 대한 속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영화 한 편을 봤는데 1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데이터로 치면은 50GB 정도를 이제 다운로드를 하는데 1초면은 다운로드가 될 수가 있다. 200배 정도는 기존보다 빠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게 우리가 5G 처음에 광고할 때 이거랑 비슷했어요. 기존에 있었던 LTE보다 100배 빠르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앵커님께서 보셨을 때 기존보다 100배 빠르신가요, 지금? 그 정도는 아닌.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이제 광대역에 대한 통신망 자체를 기지고 구축을 하다 실패를 해서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했던 거는 광대역 주파수를 이제 홍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주파수가 빠르면 빠를수록 전달 거리가 짧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인프라를 확대하는데 더 중계기를 많이 설치를 해야 되고 기지국을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3사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이거를 다 구축을 하는데 그만한 이제 아웃풋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광대역을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5G에 대한 정책은 실패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6G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주파수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이제 전달 거리가 짧아지니 여기에 대한 좀 기지국이라든지 중계기를 설치를 하는데 확실하게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냐 이런 걱정도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떠한 방향성으로 갈 건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기존에 있었던 방식이랑 다르게 저궤도 위성을 띄워서 이제 중계기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랑 이제 건물 사이사이에 있는 이제 지형지물에 대한 방해를 받지 않고 기지국 인프라를 설정할 수가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좀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에 대한 상용화는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일부 산업은 여기에 대한 빠른 속도를 좀 빠르게 좀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이제 IoT에 대한 속도가 빠르면 빨라질수록 여기에 대한 좀 사용할 수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좀 광범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산업에서 미래 기술에 대한 모멘텀으로 우선적으로 좀 상용화되기 시작을 하고 이제 일반 사람들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6G에 대한 망이 사용하는 구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산업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체가 있는 산업이고 여기에 대한 좀 매출액이 통신 장비 쪽에 대한 사이클도 먼저 수혜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좀 모멘텀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MWC 2025에 대한 일정이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매년 3월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 통신 장비에 대해서 가장 큰 행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MWC 2024에서 이제 중국에서 5.5G에 대한 기술력을 부각을 하면서 화웨이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졌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국이 이번에 개발을 한 6G에 대한 기술력을 시연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할 거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정 스케줄에 따라서 그 이후에 기술 개발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일정도 참고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스케줄 잘 체크하고 투자 포인트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기술의 필수적인 6G 관련한 기대감 정리해봤습니다. 이 6G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게 일론 머스크의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인데 이 스타링크가 올해 2분기에 한국에 상륙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국내 기업들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기업이 한국에다가 이제 내려와서 돈을 풀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수주를 늘려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한국은 6G에 대한 전파망이라든지 5G에 대한 전파망 또한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계기라든지 기존에 있어 노후됐던 이제 통신 장비에 대한 교체 사이클이 좀 더 빠르게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통신 장비에 대한 메가 사이클이 좀 더 강하게 이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과거에도 이제 5G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서 좀 큰 시세가 분출이 됐었는데 사실상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물리는 실적이 안 찍히다 보니까 주가가 오랜 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스타링크가 상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통신 장비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같이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좀 사이클에 좀 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대한 기업들이 한국에 얼만큼에 대한 좀 6G의 모멘텀을 위해서 돈을 풀기 시작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기지국이라는 중계기에 대한 설치로 인해서 통신 장비에 대한 기업들이 얼만큼에 대한 수주를 이어갈 수가 있는지를 체크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강한 사이클이 이어질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스타링크가 국내에 상륙한다면 이 6G 그리고 통신 장비 쪽으로 더 강한 사이클이 이어질 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었습니다.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이 통신 장비 쪽 굉장히 강했는데 그 안에서 또 저희가 편입하고 있던 종목이 있었죠. 1월 14일에 매수를 했었고요. RFHIC 그때 최고가 기준으로 약 18.5%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만 8% 넘게 급등을 했는데 그때 양자 그리고 트럼프 수혜주 둘 다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네. 추가 상승 여력 더 있을까요? 네, 좀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좀 시장이 지지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리 체크해 드렸던 통신 장비에 대한 모멘텀들은 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해 드렸던 게 겐 트랜지스터랑 겐 전력 증폭기를 동사 매출이 한 90%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겐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이제 쥐라 갈륨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비싸서 위성이라든지 군사용 쪽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궤도 위성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많은 위성을 띄워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RFHIC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겐 트랜지스터에 대한 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6G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개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여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크게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수혜 중에서도 명확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향후 우리가 흐름을 봤을 때 좀 대장 역할을 할 경우가 많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이제 차트가 우상향으로 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정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이 19,000원대를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2만 원대를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 더욱더 강하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서 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상승 추세에 대한 초입 구간이다 보니까 좀 더 여유 있게 지켜보시고 수익률을 좀 더 길게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수혜받을 수 있는 산업들이 굉장히 또 큼지막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양자 암호라든지 AI 그리고 6G 굉장히 또 한번 크게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이클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홀딩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FHIC 상승 이제 시작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통신장비 섹터 안에서도 명확하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홀딩해 보셔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 살펴본 이슈와 여러 섹터들 중에서 이사님의 탑픽 기업 하나 꼽아볼 텐데요. 오늘 화장품주 그리고 뭐 6G 통신 쪽 살펴봤는데 그 안에서 저희 어느 기업 가장 주시해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굉장히 또 좋아하는 게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가는 기업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화장품 섹터에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주가 측면에서 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만들어져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닝 쇼크가 한번 나왔습니다. 주가가 크게 한번 밀렸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모멘텀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 중국향 매출이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어닝 쇼크가 나타나고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동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하면서 유럽이랑 미국, 인도, 이제 일본에 대한 시장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자회사에 대한 매출을 보시게 되면은 미주향과 유럽향에 대한 매출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이클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모레퍼시픽 동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과 유럽에 대한 매출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렀을 때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원하던 몇 포인 이제 체제 개선이 성공을 하면서 중국을
이제 없이도 빠르게 꾸준하게 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에 대한 주가 하락은 단발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글로벌 수출에 대한 국가가 계속해서 좀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미주양, 유럽향뿐만 아니라 뭐 인도 쪽이라든지 베트남 쪽에 대한 실적까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 될 수가 있어서 좀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강한 하락이 이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증시 때문에 밀렸던 모습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좀 목표가인 17만 5천 원대까지는 빠르게 회복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 라인에서 이제 손절가 라인은 11만 3,500원대로 추세 이탈하는 구간 좀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화장품주인 아모레퍼시픽 오늘 체크해봤습니다. 이제 중국 의존도를 어느 정도 탈피하면서 더 큰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목표가 17만 5천 원, 빠르게 단기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RFHLC처럼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 더 궁금하거든요. 어디서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 밴드의 매일경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방송에서 못다한 말들, 더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밴드 검색하셔서 오셔가지고 다양한 인사이트를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방송 시간이 너무 짧은데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서 김민성 매니저님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고민해서 대박의 확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